안녕하세요, 오델입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사운드를 같이 넣어봐서 집 구조상 조금 울릴 수 있는데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울릴 수 있는 거랑 영상을 찍으면서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녹음했다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종이어서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는 많이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남들 유튜버, 다른 유튜버님들 하시는 것처럼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시리즈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Q&A 시간. 저한테 궁금한 거를 남겨주실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넣고 이제 제가 말해보고 싶은 것들, 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들, 아니면 꿀팁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왜 보통 이제 유튜브 한다고 하면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델이의 비범한 일상이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옷이에요? 아니면 뭐 대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옷이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델이냐?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름에 좀 내 특징을 넣어보자 해서 한 게 좀 대충 살아요. 제가 좀 여자 기안팔사라는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대충 사는 이채율 해서 오데일이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듣고 나시면 오, 잘 지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작 계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자 기안팔사라는 말 많이 듣는다 했잖아요. 하루는 이제 박규영 배우님이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를 찍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칼단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나 지금 머리 잘라야겠다. 그래서 그때가 밤 9시여가지고 미용실 문 연 데가 없는데 난 지금 잘라야 돼. 집에 이제 앞머리 자르는 용으로 미용 가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잘랐어요. 그거를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막 생중계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 그렇게 사는 거 자기들만 보기 아깝다.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취업 준비하고 막 여행 다니고 하던 걸 이제 많이 찍어놨는데 이제 전 남자친구가 영상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닌가? 하여튼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사 오고 혼자 자취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내 일상을 사람들한테 뭐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죠. 이거는 친구가 한번 저한테 물어봐서 말을 사람들한테도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작성을 해봤는데 집에 가자마자 샤워하는 방법. 이제 보통 집에 가면 좀 피곤하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막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안 씻고 침대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집에 가면 이제 거북이들 이렇게 밥 주고 막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고 바로 샤워를 하러 가거든요. 그게 습관이 든 게 원래 카페에서 일하다가 제빵하고 이제 사무직을 하고 있는 건데 카페에서 일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서 일하면 되게 좋은 냄새가 이제 몸에 벨 거라 생각하는데 커피 냄새 막 고소하고 막 그런 냄새가 벨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커피 찌든 내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커피 찌든 옷에서 막 나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빵할 때도 그 빵집 야외에 있는 환풍구 이렇게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을 지나가면 진짜 안 맡고 싶은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이제 제빵할 때
일하고 나면 몸이랑 머리에서 그 냄새가 배거든요. 좋은 빵 냄새가 아니고 진짜 그 빵 구운 연기가 몸에 쩔어가지고 막 나는 냄새가 나요.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오븐 앞에 있으면 진짜 겨울 빼고는 항상 땀이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집 가자마자 샤워하는 습관이 들었고, 그리고 사무직하고 혼자 살면서도 이제 잠옷을 입는 습관이 드니까 잠옷은 항상 샤워하고 입는 옷. 근데 잠옷을 입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모든 외출을 끝났다, 이제 나는 집에 있을 거다, 이럴 때 있는 것 같은데, 잠옷을 입으려면 이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집에 오자마자 거북 케어하고 샤워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나는 쉰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게끔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저한테는 집에 가자마자 샤워하는 게 뭐 힐링이고 뭔가 이렇게 소중하고 막 샤워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막 그런데,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게, 아니 내가 집에 가서 바로 누워 있고 싶으면 누워 있는 거고, 뭐 저는 이제 냄새가 나니까 씻은 건데, 그 친구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집에 가자마자 씻으려고 하냐, 뭐 누워있다가 씻어도 되고 TV 좀 보다가 씻어도 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좀 부러운 게, 집 오자마자 가방 정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가방 항상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 정리를 하기 싫어서 이제 가방 똑같은 것만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가방 정리하시는 분들 신기하더라고요. 뭐 꼭 내가 필요한 습관이 아니면, 꼭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습관이라 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에 제가 스토리에 Q&A를 하고 싶다, 질문을 보내달라 했는데 한 명이 유일하게 보내줬는데, 항상 짧은 머리를 유지하는데 단발머리 관리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단발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머리카락이 좀 튼튼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왜 짧은 머리를 하는데 머리 관리 비법이 필요하지? 보통 긴 머리가 머리 관리 비법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저는 이제 미용실 얼마 전에 가니까 펌을 하려다가 그냥 쇼컷을 쳐버렸거든요. 근데 뭐 혹시 제가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서 많이 잘라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막 잘라낼 정도로 많이 상하진 않았대요. 제가 막 머리를 지지고 뽑고 막 매직하고 막 잘랐다가 막 길렀다가 막 생쇼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머리카락이 되게 건강하다 하셔서 저한테 혹시 피부도 좀 튼튼한 편이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맞다, 좀 집안 유전자가 피부가 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백질 구조가 머리랑 이제 얼굴이랑 똑같아서, 피부랑 똑같아서 모질이 좀 튼튼하신 분들은 피부도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하여튼 모질이 원래 튼튼해서 막 관리를 막 특별하게 클리닉을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고, 트리트먼트 맨날 하고 에센스 바른 정도? 대신 이제 트리트먼트도 발라놓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꾹꾹 눌러서 바르고 양치하고 헹궈내고, 에센스도 머리 말리고 중간에 발라주고 잠깐 흡수할 시간을 잠깐 줘요. 사실 그게 왜 습관이 들었냐면, 제가 머리가 빨리 안 말라요, 숱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반 정도 말리고 발라놓고 이제 저는 좀 쉬어야 돼요. 요즘 팔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머리 말린 걸 잠깐 쉬고 한 5분 휴대폰 조금 하다가 에센스 흡수된 것 같으면, 흡수됐다고 사실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사실 이렇게 쉰 건데 흡수하는 척 하면서 이제 머리 다시 말리고. 하여튼 뭐 에센스랑 트리트먼트만 잘 해줘도 머릿결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진다기보단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꿀팁처럼 넣어보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사회생활 잘한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막 제가 성격이 사회생활 잘하는 성격 자체는 아니에요. 원래 디폴트 성격이 좀 할말하는 스타일이고 좀 무뚝뚝한 편이어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막 사회생활 잘한다는 느낌은 저 스스로도 없었고 그런 말 많이 듣진 않았는데, 지금 회사에 입사하면서 조금 많이 터득을 했거든요, 사회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꿀팁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처음에 지금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팀을 이렇게 돌면서 저희 부장님이 저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셨어요. 근데 검사반이라는 팀이 있는데 검사반에 가서, 검사반이 넓고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저를 그냥 멀찍이 세워놓고 그냥 인사를 크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만의 소리가 나왔어요. 왜 한 명 한 명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대충 인사시키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났는데, 이제 부장님 입장에서는 바쁘고 인사해야 될 팀이 많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인사해야 될 때는 인사를 한 분 한 분한테 인사를 드리자 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검사반에 갈 일이 생기면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친해지니까 언니들이, 뭐 검사반은 보통 언니들이라 부르거든요. 언니들한테 뭐 스타일링 바뀌었다 그러면 언니 머리 바꿨어요? 아니면 뭐 립스틱 바꿨어요? 뭐 이런, 뭐 잘 어울려요, 예뻐요, 막 이렇게 칭찬하고,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들을 하죠. 그런 칭찬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는 장난기도 많고 좀 스몰 토크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예쁜 언니한테 가서 뭐 언니 젊었을 때 인기 많았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농담하면서 친해지고, 내 호감도를 올려서 내가 뭔가 요청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도와주실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의 특성을 좀 많이 알고 사회생활을 좀 적용시키는데, 검사반은 언니들이 많아서 조금 막 이제 언니들한테 막 살갑게 굴고 막 하고, 뭔가 이렇게 일적으로 근데 다 살갑게 구는 것 같긴 해. 저희 회사 좀 특징이 좀 가족 같아서 좀 다 살갑게 구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리고 뭐 자제팀에 가면 자제팀에는 좀 생색을 많이 내요, 제가. 뭐 내가 뭐 일을 좀 빨리 해줬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러면 이제 빨리 해주고, 빨리 해줬다고 이제 생색내고. 왜냐면 이게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바빠서 그 업무를 해줄 수 없었을 때 뭔가 그분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색을 내요. 항상 해줬다. 오늘 일찍 마치는 날인데 오늘 자제팀 집에 빨리 가시라고 제가 일찍 해드려서 점심시간 안 쉬고 일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인생 영화도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 미 비포 유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드래곤 엄마, 용엄마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제가 그 배우분을 되게 왕자의 게임에서 되게 좋게 봐가지고 이제 미 비포 유를 보게 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미 비포 유를 봤는데,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가치보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자 주인공이 꿀벌 무늬 타이즈에 어릴 때부터 좋은 추억이 있어서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지만
그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남자 주인공한테 해주는데 남자 주인공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날 선물을 해줘요. 그 꿀벌 무늬 타이즈를. 근데 여자 주인공 너무 날뛰면서 날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지. 뛰면서 막. 근데 그 꿀벌 무늬 타이즈가 사실 지금 누군가가 밖에서 신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저걸 신고 다닌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한테는 너무 좋은 추억이 있고 지금 당장 신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뭐 다른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가치보다 내가 느끼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소중하게 대한다든지 그거를 좀 뭐 더 아낀다든지 뭐 더 사랑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와닿고 그리고 인생 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머리가 약간 특이하게 돼 있네. 자갈치처럼. 인생 책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저는 파친코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파친코가 드라마도 제작이 됐는데 번역이 정말 잘 된 책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그 책을 읽고 중국어 번역가가 되기로 마음먹기도 했었고 지금은 물론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번역가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포기하기도 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나요? 하여튼 제가 느낀 파친코의 이야기는 다양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와 아빠의 사랑, 뭐 자식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짜 종교에 의한 사랑 되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다양한 사랑의 형태.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남녀 간의 사랑,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뭐 다양한 관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저도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저한테 중국어 번역가가 되게 되고 싶게끔 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소설이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지금 그런 또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를 쓰게 만드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평소에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같이 넣어봤는데요. 뭐 사실 진짜 아무도 안 궁금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앞접시를 바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나 스스로 대접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짬뽕이랑 짜장을 같이 시켰는데 같은 앞접시랑 아니고 뭐 다른 앞접시를 쓴다든지 약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막 이런 걸 기록했었는데 그런 게 나 스스로를 알게 해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나의 가치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알려고도 안 하죠 보통. 그냥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그냥 자기 개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기 바쁜데 저는 인생이란 게 나 하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 하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의 색깔을
가져가는 일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채율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다. 근데 제가 엄청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근데 지금은 무채색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시 저는 반짝반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의 색을 가져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내 가치관 같은 것들을 다지고 내 기준에 맞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렇게 진짜로 제목 그대로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나 스스로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